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인물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맞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노동 3권이나 노동법 같은 법, 그리고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할 때 개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고 사회는 정의로워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편 사회 문제의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 측면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를 구체화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사례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이모 씨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확인된 이 씨의 영치금이 정확히 330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안타까움이 일고 있습니다. 이웃집 마늘을 훔친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잡 분유값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한때 생계형 범죄가 급속하게 늘어났던 때가 있었는데요. 생계형 범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양심과 도덕성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계가 힘들어도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사람이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지가 부족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을 갖추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개인윤리라고 하는데요. 개인윤리는 개인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는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실천의지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성을 갖추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반면에 같은 사례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록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 책임이야. 그리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살피지도 않은 만연한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문제야. 만약에 우리 사회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공동체적인 사회 구조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장을 사회윤리라고 합니다. 사회윤리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 정책이 도덕적인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가 잘못돼서라고 파악하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한 사람은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니부어라고 하는데요. 니부어는 자신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안에서는 이기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을 구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도덕적인 개인이 모여 있다고 해서 도덕적인 집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드라마 송곳에 등장하는 프랑스인 사장은 프랑스에서는 자신도 노동자고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을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도 집단에 속하는 순간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부어는 개인에게는 이성과 이타심이 있어서 이기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집단이라는 허구의 실체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집단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의 원인을 힘의 불균형으로 보았는데요. 집단과 집단이 힘이 유사하면 상대 집단을 착취하는 것이 어렵지만 힘이 센 집단과 힘이 약한 집단이 존재하면 필수적으로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착취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에서 회사 측이 노동자들을 비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리브원은 사회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힘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강제력이란 바로 법이나 제도 같은 구조겠죠. 이런 사회 구조를 안 따르면 처벌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리브어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 데에는 그가 살아온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조금 더 잘 이해될 건데요. 리브어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지역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업이 발달했던 디트로이트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갖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리브어는 디트로이트의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를 개선해달라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권 계급은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기심은 양심에 호소하거나 이성적인 설득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리브어는 사회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 즉 사회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물론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강제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리 사회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나 정책도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인 윤리적 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잠깐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지하철이 15분 늦게 출발해서 생기는 다수의 불편함이 생명을 위협받는 불편함과 같은 무게일까요? 어느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회는 나 또한 불편하지 않은 사회라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안전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덕분에 유모차를 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도 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인간다운 모습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도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카트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장면은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장을 보러 왔던 사람 중 한 명이 노동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인데요. 당신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되는 건 알겠지만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개인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집단의 불편함을 느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적 시도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도들에 어떤 느낌을 가질지 선생님은 매우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